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시티그룹이 파격적인 금리 인하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시티그룹은 연준이 9월 FOMC에서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를 인하한 뒤 11월과 12월에는 두 차례 연속 B컷을 단행해 연말 기준금리를 4에서 4.25% 수준까지 내릴 거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도 올해 연준이 연말까지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3회 연속 베이비 스텝을 예상하고 있으며 CME 패드워치에서도 올해 연말 금리가 4.25에서 4.5%가 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링 라이더 채권 최고 투자 책임자는 미국 연준이 통상적인 25bp로 금리 인하 사이클을 개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근원 CPI가 전월 대비 0.3% 오르면서 작은 서프라이즈를 선사했지만 악명 높은 주거비 인플레이션에 의해 주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3개월 및 6개월 연율 환산 기준으로 보면 근원 CPI는 계속 개선을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가라앉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결정한다면 9월 회의에서 50bp를 인하할 것이라는 언급을 덧붙이며 연준의 대응이 늦었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월가의 베테랑 투자자 에드 야데니는 국제유가 급락이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낮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야데니는 달러 가치 하락, 비용 부담 완화 등을 들어 유가 하락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줄인다고 봤는데요. 달러가 하락하면 일반적으로 미국의 수출이 증가되고 제조, 건설, 농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것이며 오일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면서 소비자 지출도 증가시키기 때문에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8월 일본의 생산자 물가가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시장 예상치보단 둔화됐습니다. 일본은행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 8월 생산자 물가지수 예비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수준이며 전월 대비로도 시장의 예상치 0%를 밑돌며 물가 둔화가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제 CPI에 이어서 오늘은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PPI와 그리고 헤드라인 PPI와 그리고 근원 PPI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현재 고용과 물가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자극된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스닥 선물은 장대 음봉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오늘 나스닥 선물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CPI와 그리고 오늘 발표된 PPI까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저희 해선시대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해선시대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390억 달러 규모로 진행한 10년물 국채 입찰에서 강한 수요가 확인됐습니다. 앞선 6번의 입찰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 응찰률은 2.53배에서 2.64배로 올라갔고 금리는 4.293%에서 3.648%로 하락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오늘 정책 이사회를 열고 지난 6월 이후 3개월 만에 이번 통화정책 사이클에서의 두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ECB의 통화정책은 통상 시중은행이 ECB에 하루짜리 단기 금리를 맡길 때 적용하는 예금 금리가 중심이 되는데요. 오늘 결정으로 기존 연 3.75%였던 예금 금리는 0.25%포인트 내려간 3.5%가 됐습니다. 더불어서 기준금리는 0.6%포인트 인하를 통해 3.65%, 한계 대출금리는 0.6%포인트 인하된 3.9%까지 내려왔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매주 발표하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건으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상회했고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5만 건으로 예측치에 부합했습니다.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 활용되는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했습니다.
8월 헤드라인 생산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하며 예측치를 하회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0.1%포인트 더 오르면서 0.2%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 부문을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 가격 변동값인 8월 근원 생산자 물가 역시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하며 시장 예상보다 낮게 나왔지만 전월 대비 수치가 예상보다 0.1%포인트 높은 플러스 0.3%로 확인됐습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오늘 목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계 왕자님, 해왕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자주 뵙지 못하는데 제가 요새는 사실 이제 많은 말들을 해요. 네, 해선시대 와갖고. 근데 오늘 여러분한테 또 다른 새로운 내용을 전달을 드리겠지만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추후의 결과에 대한 부분으로 그때 그랬지보다 스스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오늘 지난주에 있었던 제가 추후 앞으로 연말 이후에 드러날 내용에 대한 디테일을 한번 좀 잡아드릴게요. 환율부터 해서 채권, 그리고 증시까지. 네. 모든 외신 뉴스가 연말까지 쏟아질 텐데 싹 한번 정리하고 오늘 시간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석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연말까지 어떻게 또 시장 잡아야 할지 이런 부분들 짚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특히 우리 해왕 마스터님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이 거시경제를 참 잘 읽어주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떤 식으로 대응법을 알려주실지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어제 CPI 발표 이후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주춤하며 B컷 기대감이 떨어지자 장 초반에는 하락했지만 장중 엔비디아를 필두로 기술주가 오르면서 나스닥 선물도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오늘은 PPI 발표 이후에 장대 음봉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는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듯 했는데 개장 이후에 또 가파르게 하락을 하면서 10시 50분경에는 19,185포인트까지 떨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0.19% 정도 하락한 약 보합권인 19,23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어제 발표된 CPI는 헤드라인 CPI 그리고 전년 대비 근원 CPI 모두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월 대비 근원 CPI는 0.3% 상승으로 0.2% 상승을 예상했던 시장 예상치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방해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다만 높은 근원 CPI 상승률이 이어질 경우 연준의 B컷 인하에는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 CPI 오름세의 주요한 요인은 전월 대비 0.5% 상승한 주거비였다고 발표했고요. 임금 상승률도 상승세를 보였고 에너지 가격은 전월보다 0.8%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CPI가 전반적으로 완만한 흐름을 보인 건 에너지 가격의 하락 영향이 크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주거비 상승 그리고 서비스 물가 상승률 상승 등 우려되는 점도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주택과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인 슈퍼코어 물가 역시 전월 대비 0.33% 정도 오르면서 4월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CPI 그리고 오늘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 PPI까지 마스터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시장에 대한 변동폭을 키울 만한 이슈는 아니었다. 네, 딱 그렇게 단정 짓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뭐 지금 제가 항상 여기서 얘기 드리는 건 뭐예요? 뭐 어쨌든 우리가 CPI는 계속 체크는 해야 돼요. 물가에 변수는 생길 수 있으니까. 네네. 제가 말하는 거는 변수예요. 변수. 막 갑작스럽게 큰 폭에 대한 만약에 상승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변수인데 지금 상황 내에서 그 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요. 시장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만들 만한 일단 지표는 아니에요. 일단은 확정은 좀 짓고 가야 돼요. 네. 지금 시장의 변동을 일으킬 만한 요소는 고용 지표랑 실업률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월 초에 있는. 예, 뭐 실업자 청구 건수도 아니에요. 사실 체크는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맞겠지만, 근데 이제 연준에서 계속적으로 언급했던 건 물가에 대한 안정세가 이루어졌으니라는 코멘트를 항상 붙여왔기 때문에 뭐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뭐 이제 통화 정책을 변경한다? 이거는 이제 가정을 내세우면 힘들어져요. 그런 이제 시작 가설에 대한 부분은. 왜냐면은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CPI에 대한 변동폭 자체가 클 수가 없어요. 클 수가 없어요. 그냥. 왜요? 지금 상황은 내릴 만큼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이제 지금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닐 뿐더러 네네. 통화 정책이 막 엄청 이제 재정 정책을 뿌린다든가 아니면 긴축을 세게 한다든가 여기서 말도 안 되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물가가 굉장히 안정세에 들어갔다. 일정하게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시장도 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게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 지을 만한 요소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 뭐 증시에 대한 상승세가 오르냐 안 오르냐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나오지는 않을 거다. 뭐 언론에서는 얘기하겠죠. 뭐 물가 관련해서 막 이제 쏟아붓겠지만은 애초에 시작 전부터 모두가 그걸 예상하고 있고 만약에 뭐 0.1포인트 내렸다. 뭐 0.1포인트 올랐다. 이거 가지고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을 겁니다. 뭐 다음 달, 다다음 달 CPI는 계속 발표되겠지만은 시장 영향 요소가 좀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증시를 가를 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향후 일정에 뭐 우리 아시다시피 다음 주 FMCA 있잖아요. 네. 네. 여러분 다음 주 FMCA 있어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막 이러잖아요. 네. 금리나. 정말 진짜 네. 공부 다시 해야 돼요. 지금은 그냥 확정이에요. 모든 요소가 다 확정이고 지금 나오는 건 파월이 끝나고 무슨 멘트를 던질까? 추후 금리 인하를 더 12월에 가능성이 현실성이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 맞추고 있는데 그것조차 사람들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금리 인하를 첫 시작했다는 거에 대한 영향 여부를 두는 거지 뭐 추후에 50베이시스 지금은 그러잖아요. 오늘 뭐 블랙록이 뭐 50베이시스 포인트 연말까지 125 내린다 이러겠지만은 시장 영향 요소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전에 금리 인하를 대폭적으로 진행했을 때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2017년, 18년 그때 이제 막 50베이시스 포인트 내리고 이랬었는데 75 이렇게 내렸는데 시장 영향 요소가 거의 없었어요. 뭐 같은 이치라고 봐요. 지금 오히려 지금 어떤 앞으로 뭘 지켜봐야 되는지는 제가 좀 이따 증시 관련 차트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한테 결론을 좀 얘기 드리겠지만 어제 물가 관련해서 영향 없다. 뭐 연말까지 물가 관련 지표 발표한다는 당일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지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가를 만한 지표 발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페드 회의도 저는 예상컨대 별 볼 일 없을 거예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별 볼 일 없다. 네. 네, 이렇게 판단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 나올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나올 내용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내용이 나와야 돼요.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브리핑을 한다면
별 볼 일 없는 회의잖아요. 네. 지금 25 내리고 추후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 이 정도 무조건 나올 거예요. 끝이에요. 뭐야 알고 있는 거네. 시장 뭐 의미 없습니다. 영향 안 간다.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근데 영향이 가는 걸로 판단해 사람들은. 왜냐 당일 거래량만큼은 나오니까. 네. 거래량. 근데 당일 거래량은 CPI든 고용이든 FOMC든 중요한 지표는 다 나와요. 네, 그걸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지표에 대한 발표는 향후 어떤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을 지을 만한 발표인가 아닌가에 대한 요구예요. 근데 지금은 없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고용, 실업률 이건 가능합니다. 고용, 실업률 이건 가능해요. 근데 물가, FMCA 크게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체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마스님 그러면 아까 확정적이라고 얘기하셨던 거는 9월 FOMC 회의에서 25bp로 금리 인하 이게 확정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죠. 확정이죠. 왜냐하면 지금 못 바꿔요. 네. 일본은 가능해요. 근데 미국은 안 돼요. 미국은 왜냐하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해요. 한두 달 전에 다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슨 50베이시스 포인트를 밟는다? 불가능하다고 봐요. 불가능합니다. 25 확정이라고 보고 그에 따른 대응은 해야 되고 만약 50bp 내린다면 변수는 생기겠지만 그것 또한 큰 변수는 안 생길 거라고 저는 측정해요. 생각보다 더 내렸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확률상은 지금 아직 금리 모니터링 페드워치 확인해 보면은 25베이시스 포인트 내리는 게 이제 80%에 육박했고 50베이시스 포인트 내리는 게 20% 육박했는데 그 20%라는 확률도 아직은 존재하잖아요. 시장에 100%는 없으니까. 다만 50베이시스 포인트를 내린다고 한들 시장에 대한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킬 만한 어떤 임팩트는 아니다라고 판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9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은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물가나 FOMC 회의에 대한 내용보다는 고용이나 실업률 이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현재 지금 약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매도인 건가요? 아니면 지금 매도에 대한 대응을 하셔도 괜찮아요. 이제부터. 왜냐하면 지금 확인을 일단 차트 해볼게요. 예. 여러분 제가 매도를 웬만하면 안 들었는데 네. 제가 이제 바뀌어요. 이제 시장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먼저 얘기 드리는 게 앞으로 이제 해선 시대 보시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장투는 없어요. 장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포지션 끌고 가고 스윙 이상 안 돼요. 단타예요. 다. 네. 그날 진입 단기 청산 아니면은 네. 수익 구조를 뽑기 굉장히 힘든 시장이다. 라고 평가를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유는 변동성이 커서인가요? 아니요. 일단은 당일 차트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 일단은 매수 매도에 대한 앞으로 반복 형태가 계속 나올 거예요. 어떤 시장에 대한 부분이 오늘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야, 더 올라갈 거야 이런 부분의 평가를 내리는 게 굉장히 섣부릅니다. 자, 일단 60분봉 한번 평가를 하도록 하면은 지금 최근 장세가 굉장히 60분봉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전일 같은 경우 60분봉에 대한 장세가 구조가 나오죠. 60분봉이다. 지금 보시는 거. 자, 지금 네모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구조가 나오면은 앞으로 추세가 계속적으로 우상을 가면서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지어야 돼요. 근데 이 가설이 있으려면 이 가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려면은 기준선하고 전인선이 일자로 가고 있는데 하나 이제 기준선이나 전환선 둘 중 하나는 우상향 모멘텀을 유지를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차트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전환선은 초록색을 보시면은 우하향하고 있어요. 꺾였다는 거거든요. 기준선은 일자고. 그러면은 지금 상황 내에서 지속적인 매수 평가를 내리는 게 오늘 당일은 굉장히 힘들다라고 가능성이 열어야 돼요. 자, 지금 베이스는 무조건 깔 것 같게요. 시황에 대한 영향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어. 모든 발표가 다 나왔으니까 없어요. 네. 이제 앞으로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예, 기대할 것도 없고 어떤 실망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판단이 될 거다 위다 아래다라는 기준치를 내리면 안 돼요. 단순하게 지금은 완전히 차트예요. 단타기 때문에 완전 차트로만 정립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매수 매도가 반복됩니다. 앞으로 형태가 이 두 가지 가능성을 계속 열고 봐야 돼요. 시장이 앞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고 올라가게 된다면 매수만 평가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앞으로 그럴 거예요. 2, 3개월 동안 내내. 당일 모멘텀만 보면 돼요. 자, 그럼 틱 차트로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네, 당일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이 왜 매도에 대한 부분이 우세한가라고 평가를 했을 때 지금 파동에 대한 부분 평가를 했을 때 위에 이 상단에 대한 오파가 거의 완성되기 직전입니다. 네, 완성되기 직전. 지금 이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은 한 번은 위치값은 19,000 여기 100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19,100까지 시장이 19,100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멘텀에 대한 부분이 여기가 고점이라는 가설을 열고 대응을 해야 돼요. 열고 대응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 기준이 명확해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는 19,000까지 도달. 오히려 그 이하 오늘 당일 매매 기준이에요.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차트에 대한 기준으로 봤을 때 회왕님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게 맞을까요? 라고 했을 때 사실 제일 좋은 대응은 뭐냐면은 이게 이탈이 드러나고 나서 대응해야 돼요. 원래는. 제일 이제 보수적이면서도 안전한 게. 이탈이 나와야 돼요. 이 밑에 지지가. 근데 아직 지지는 부딪히지도 않고 여기서 계속 흔들 거예요. 근데 위아래만 놓고 한다면 지금 대응 매도 맞는데 일단 안정세로 보수적인 매도로 접근한다면 19,100이 이탈이 나오고 매도 대응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 부분만 판단하시면 돼요. 19,100 이탈 이후 매도 대응. 안정적으로 좀 매도세를 구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첫 번째예요. 자, 그리고 좀 거시적인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좀 큰 차트. 자, 제가 이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나스닥이 8,000, 9,000까지 갈 것이다. 네. 네,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좀 큰 차트를 한번 화면 잠깐 내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나스닥 차트 분석을 조금 오늘은 좀 타이트하게 할게요. 그래서 뭐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차트가요. 어떻게 될 것 같냐? 단순하게 알려주세요. 라고 평가를 한다면 단순하게 네, 이 안에서 그냥 놀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미증시가 네. 지금 어떻게 보면 17,000에서 2만 사이에 대한 레벨링에서 계속 놀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해요. 일단은. 자, 그럼 이 가정이 있다면은 향후 2, 3개월이겠죠. 2, 3개월인데 1번은 뭐냐면 정리할 수 있을 때 정리하고 장투에 대한 포지션 관점을 가지시는 분들은 좀 쉬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게 평가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떤 이제 변동성 지수에 대한 어떤 분석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과 문제가 되지 않는 선상에서 뭐 인버스 상품에 대한 매직 구조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상승할수록 유리하니까. 예? 근데 큰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니까 오히려 매직 구간에 해당이 돼요. 한 2, 3개월 동안. 예. 그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요. 근데 왜 이러한 가설을 내세웠냐면 지금 1번에 대한 부분을 평가드릴게요. 저는 그래요. 이거 시장에서 이제 하모닉 패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꺼내긴 하는데 네. 하모닉 패턴이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들 오늘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일전에 해선시대 전이죠. 네, 신세계 할 때 하모닉 패턴에 대한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그 패턴이 거의 맞아 떨어졌어요. 예. 자, 지금 이거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분들 이거 까매갖고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X가 보이죠? 여기 X, A, B, C. 자, 이 네 개가 요소가 필요해요. 하모닉 패턴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 중간에 특이점이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비율이 써 있어요. 비율이. 보이시죠? 자, 하모닉 패턴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X, A, B, C가 구성이 되고 이 비율 안에 어떤 비율이 측정이 된다면 D 값이 설정이 돼버려요. D가 나오는 거예요. D. 이 D가 나와요. 근데 이게요, 막 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성 요소가 굉장히 정해져 있어요. 이게 막 이렇게 그어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모양이지만은 이 비율 안에 들어가야 돼요. 어떤 X와 A 사이의 비율, X와 B 사이의 비율, 그리고 A와 C 사이의 비율, 이 비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어려운 수식은 다 빼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는 실제로 수학적 공식을 놓고 뭐 하는데 우리가 무슨 계산을 해요. 이 패턴 하나 분석하려고. 안 그래요? 요새 AI 시대인데 누가 여기 이걸로 해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래서 테스터기를 좀 이용을 많이 해요. 네, 테스터기.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X, A, B, C 비율 자체가 이 구성 안에 들어가면 이 패턴에 대한 요소가 생긴다라고 가정을 짓는 거예요. 요건이 필요하죠. 그죠? 그러면 이 D값이 떨어져요. D값이. 자, 그러면은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자, 제가 이 차트를 X, A, B까지는 똑같이 갈 거예요. 이거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왜 지금 비트코인을 하냐면 좀 이따 나스닥 할 거예요. 지금 어떻게 나오나? 네. 네, 실시간으로 그냥 들어갈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나? 네. 이 하모닉 패턴으로. 자, 보시면은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 비율이 뜨죠. 자, X가 어디예요? 4,225달러. 예. 그죠? A가 몇이에요? 65,420달러. 자, B가 몇이에요? 28,940달러. 자, D가 몇이에요? D가 69,970달러. 자, X, A, B, C까지 완성됐습니다. 예? 요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원래. 이 구성 안 나와요. 자, 그럼 화면 전환할게요. 자, X, A, B 똑같죠? C 늡니다. C 몇이에요? 69,970달러죠. 자, 69,970달러 입력할게요. 자, 그 오른쪽 상단에 아웃풋 뜨죠? 네네. 예. 자, 몇이라고 떠요? 자, 18,294달러라고 뜨죠. 네. 자, 뭐라고 떠요, 옆에? 사이퍼 패턴 떠요. 자, 옆에 사이퍼 있죠? 여기. 요 조건을 수렴했다. 이렇기 때문에 숫자가 뜨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D값, 최종 결정값이 18,294달러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피보나치 비율이 떠요. 오른쪽에 보면. 또 어려워지죠. 여러분들. 슬슬 난이도 올라가요. 슬슬 난이도 올라가. 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PRZ라는 D값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 원래 차트에서는 이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지 몰라. 차트가. 만약 이러고 가고 있어. 이거 하모닉 완성될 것 같은데? PRZ 어디까지 내려가지? 라고 가정 짓는 거예요. 제가 이때 서울경제방송을 했어요. 이때. 그러면 지금 하모닉 패턴이 일단 구성이 되는데 PRZ 값이 그 당시에 이제 17,700달러 나왔어요. 예. 만약 17,700달러 하면요. 자, 여기다가 17,700달러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가지 떨어진다는 거네. 시장이. 가설이 열리죠. 근데 그게 현실이 돼 버렸네. 그리고 시장 어떻게 돼요? 반등이에요. 이게 PRZ 구하는 게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아까 전에 피보나치 봤어요.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피보나치 떴죠? 이 피보나치 뭐예요? 자, 여러분들 그 어디 너튜브 네. 이거 다 의미 없어요. 그거 그냥 하모니 패턴 모르는 애들이 하는 소리예요. 내가 진짜 걱정되는 거예요. 이거 패턴 뭐 하고 뭐 여기서 쓰잖아요. 이거 진짜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들. 이 구성 요소는 이 안에 들어가면 그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 다 있는데 수학적 공식 뭐 이거를 패턴을 뭘 확인해? 근데 말 같지 않은 걸 거. 이 요소를 확인도 안 하고 지금 무슨 패턴이 보이죠? 수치는 하나도 없어. 이 요소 자체 왼쪽 보이죠? 이거는 하나도 설명 안 하고 그럼 요건에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아예. 근데 그거를 책을 2권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책 2권 다 보세요? 그래갖고 뭐 하모닉 패턴을 터득했다? 제일 시간 쓸데없는 데 쓰는 거예요. 농담 아니라. 자, 그리고 이 하모닉 패턴에 대한 적용을 하려면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은 돼야 돼요. 아. 왜냐? 세력이라고 하죠. 일부 세력. 개입에 대한 요소 자체가 없어야 돼요. 아예. 그럼 뭐가 있어요? 달러 되죠. 코스피 되죠. 나스닥 되죠. 비트코인 되죠. 근데 알트코인 돼요? 안 돼요. 알트코인으로 이거 분석하는 사람은요. 경험 다시 하고 와야 돼요. 이거 갖다 매매도 해보고 해봐야 돼. 하나도 안 맞네? 이래야 돼. 그게 나와요. 알트코인으로 이거 한다. 예, 볼 것도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얘기 드릴게요. 볼 게 아예 없어요. 예, 이거는 거시 상품에만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순수하게. 자, 그러면은 옆에 볼게요. 피보나치 황금 비율 0.382, 0.618, 1, 1.272, 1까지 해갖고 자 보시면 4개죠. 피보나치 4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학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피보나치 원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어려워요. 근데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위에 상승을 할 건데 저항대 매물이 어디 있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럼 최상단에 대한 저항이 어디까지 열려 있냐 가정을 짓는다면은 7만 불까지 좀 열려 있다 이렇게 가능하는 거예요. 최상단에 대한 영역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면 간단해요.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들 고등학생도 합니다. 고등학생도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 바닥에서 피보나치를 그었을 때 최고 열리는 구간이 아까 7만 불이라고 했죠. 네. 이 매물대의 최고 큰 저항이 굉장히 걸린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 비트코인은 신고점 갱신하기 힘들다 이제. 나오죠? 그러면은 저항이랑 저항대는 다 뚫고 올라갔어요. 자, 1차 저항대 이 구간이었는데 뚫고 올라가죠. 여기 2차 저항대죠. 뚫고 올라가죠. 최상단까지 부딪혔어요. 더 이상은 좀 가능성이 힘들다라고 가설을 짓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해하시겠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나스닥 가볼까요? 네. 이 시간으로. 네. 제일 무서운. 미리 해보셨나요? 한번 해봤죠. 어. 한번 해봤어요. 해봤으니까 뭐 이제 적용을 하는 건데. 네. 자, 지금 여러분 화면 어때요? 지금 그때 마치 몇 년도인가요? 확인을 좀 해볼까요? 제가 여기 나와서 2022년도를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2년 반 전. 느낌이 새록새록해요. 자, 일단은요. 제일 간단한 건 뭐예요? 자, 우리는 천재가 아니에요. 일단 대봐야 돼. 네. 그리고 엑셀로 수식 되는지 요소 들어간지 확인하는 거야.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 자, 지금 눈대중으로 확인해 보세요. 피보나치 이거 하모닉 패턴이 그림이 좀 나올 만한 게 있나? 라고서 보이나요? 여러분들?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지금 TV 앞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럴 거야. 다 그래요. 원래 어쩔 수 없어. 처음에 다 그래. 자, 하나 나오죠. 자, 이거는 결정이 아직 안 된 겁니다. 네. 아시겠죠? 이걸 알아내기 위해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내기 위해. 자, 일단은 요소는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비율 나왔죠. 그죠? 비율 나왔죠. 비율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패턴에 대한 구성 요소가 들어가면 PRZ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여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두근두근하죠. 전 살짝 이때 떨려요, 사실. 전 지금 해봤는데 저도 맨 처음 할 때는 이게 가능성이 열리나라고 했을 때 이거 열리네. 이런 가능성이 떠버리면 긴장을 팍 해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제가 좀 측정을 할 겁니다. 1번하고 2번이에요. 이 X의 값에 의해서 결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 드리는 건 제가 오늘 어떤 공식 프로그램 테스터기를 갖고 왔지만 설명을 드리지만 네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하모니 패턴을 누가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이 비율을 다 빼고 자, 이게 지금 비율이 나와서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걸으세요. 들을 것도 없어요. 예. 왜냐? 정확한 측정 기구로 해야지 그 어떤 수식에 대한 공식이 생기는 거예요. 네. 자, 저 더블 클릭 한번 들어가면 X, 자, 이건 안 나왔습니다, 지금. X, 여기 보세요. X, A, B, C죠. 자, 이 수치 값을 그대로 엑셀로 옮겨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아까 우리 코인 했던 거 다 지워야겠죠? 네. 자, 보면은 자, X 6828. 자, 16726. 자, 그리고 10597. 네. 자, 그리고 21074. 자, 그러면은 또 떴네요, 옆에. 자, 근데 만약에 이거를요, 다시 해볼게요. 19,000으로 해봐요. 잠시만요. 정정할게요. 21,174. 뜨죠? 자, 그럼 패턴이 두 개 뜨죠? D값이 뭐라고 떠요? 확인 직접 해보겠습니다. 자, 9,876 그리고 4,976 두 개가 뜹니다. 여러분 지금 몇 포인트예요? 미숙 씨가? 19,000 인근이죠. 지금 만약에 시장 금융 위기론이 떨어진다면 9,800까지는 일단 열리는 거예요. 와. 10,000포인트가 떨어져요. 딱 반이 떨어져요. 딱 반이. 자, 그러면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옮겨서. 자, 이 패턴이 일단 완성은 됐어요. 완성은 됐는데 자, 지금 증시가 상단에 머물고 있죠. 네.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달별로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좀 우리가 거시 환경을 보니까. 근데 뭐 어차피 역사는 반복되는 거니까 뭐 저는 그렇게 놀랍지도 않아요, 지금. 자, 그러면은 일단은 가능성이 열리는 게 팬데믹 이전의 상황으로 지수가 다시 원상 회복할 가능성을 언제든 열고 봐야 되는 대응의 시기예요. 지금 상황. 여기서 만약에 미증시가 상승을 한다면은 만약에 신고점을 깬다고 가정하더라도 네. 올릴 수 있는 포인트가 1,000포인트, 2,000포인트밖에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나는 이 고레버리지인 상황 내에서 이거예요. 지금 현재 어때요? 차트가? 굉장히 상단에서 고레버리지인 상태예요. 이 구간에서 나는 더 매집을 할 거야.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르든 말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상황은. 오르든 말든. 제가 지난주에 강연에 했잖아요. 그 요소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뭘 활동하고 뭘 준비를 해야 되고 만약에 시장 위기가 터지고 나서 해야 될 행동들은 또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미래를 앞보고 투자를 하는 거지. 네. 지금 현재 뭘 해야 되나 오늘 당장 벌어야 되는데 이관점으로 투자를 해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 얘기를 항상 했어요. 그래서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굉장히. 그러면은 고 레버리지인 상태에서 어떤 대응을 하냐라고 했을 때 9월 내에 있는 어떤 전 종목에 대한 부분을 좀 현금화 준비는 해두세요.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차트는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 이 부분은 평가를 드리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네. 뭐 이제 국채 스프레드가 굉장히 또 오르고 있죠. 뭐 오늘 국채 입찰 얘기도 나왔어요. 네네. 네, 입찰 얘기도 나왔는데 굳이 의미가 없어요. 10년물만 딱 입찰 발표하는 거 관련해서 정리를 해버리면. 지금 분석이 필요한 건 10년물과 2년물에 대한 입찰 수요도를 분석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하나를 가지고 왜냐면 하나만 분석할 때는 왜 그럴까요? 10년물 국채 입찰할 때 재정에 대한 부분을 연준이 어떻게 펼치고 있구나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고 10년물과 2년물을 동시에 비교한다는 건 시장에 대한 시스템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우리가 필요한 숙제는 뭐예요? 10년물 수요만 분석하면 안 돼요. 단기물과 장기물을 동시에 분석해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해야 돼요. 하나만 보고 옐런이 재정 정책을 많이 쓰는구나. 옛날에 이제 양쪽 하나에서 이게 중요했죠. 10년물 얼마나 이제 입찰 들어가고 얼마나 공급하고 이 부분을 연준이 얼마나 사들이고 이게 하이라이트였지만 지금은 뭐예요? 이 두 개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는 매크로 환경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그러면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레인지가 이 구간 안에 들어오면 이제 힘들다는 거예요. 이 구간 안에. 얼마 안 남았다 이거야. 얼마 안 남았어요. 천천히 이제 정리하시고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돼요. 근데 8천에서 9천까지 떨어지는 거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그러면 저는 진짜 제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릴게요. 저는 자신 있어요. 네네. 워렌 버핏을 이길 자신 있어요. 제가 그걸 알아버려요. 그쵸. 네네. 진짜로요. 여러분, 저 진짜 강연에 오신 분들 아시죠? 저 진짜 솔직해요. 농담 아니라. 그거는 맞출 수가 없어요. 어떠한 누구도. 이 내년 1월에 발생할 수도 있고 11월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인생 베팅하죠. 그걸 다 알아버리면. 예.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생각보다. 뭐 마이클 버리 아시죠? 네. 막 사람들 존경하잖아. 근데 뭐 공매도 치고 왜? 그거 수의 계약해갖고 MBS 채권 나는 앞으로 주택시장 무너질 거다라고 각 은행별로 1조 원대 계약을 해버렸는데 버틴 기간이 2년이에요. 2년을 버티고 나서 이제 주택시장 하락하니까 돈 벌기 시작한 거예요. 2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 30% 40% 찍다가 근데 결국은 시장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시장에 많이 있었지만 결국 살아남는 자만 기억하더라. 살아남는 자만. 어쨌든 결론이 살아남는 자만. 그 얼마나 괴로웠을지 저는 이해가 갑니다. 네, 얼마나 괴로웠을지. 근데 저는 일단 연말 가능성을 좀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연말. 일단은 가능성, 가설 이거를 평가한다면. 근데 레인지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고도의 위험이 굉장히 들어갈 거예요. 일단은 추가적으로 더 얘기 드리자면은 일본 기준으로 평가를 했을 때 향후 앞으로 월봉으로 볼게요. 저는 이 구간대에서 계속적으로 매물이 흔들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 임금 매물대에서. 이 임금 매물대예요. 17,000에서 19,000 해갖고 이제 지표에 따라 이거 영향이 막 갈 거예요. 여러분들 매수 매도가 반복하는 시장이 굉장히 열리겠죠. 그러면은 지금은 단타 대응밖에는 없습니다. 단타 대응만이 가능하다. 이런 평가를 먼저 내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려운 시장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최고 좋은 투자는 뭐예요? 여러분들 손실을 최소화하는 투자가 제일 좋은 투자입니다. 원래 이제 맨 처음에 여러분들 다 똑같으실 거예요. 어떤 상품을 거래하든 트레이딩을 하든 한 달에 얼마 벌면 난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그럴듯한 꿈을 꾸고 시작을 해요. 네. 누구나 그럴싸한 꿈은 있잖아요. 트레이딩에 그거 적용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네, 현재는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인 분석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 당분간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겠다. 그리고 그러니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현재 지금 ECB가 금리 인하를 오늘 결정을 했고 지금 엔화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지금 BOJ 위원들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국제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일본에 대한 변수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유효해요. 엔화에 대한 상승 부분이. 근데 변수 생기면 바로 급락해요. 말 한 번 바꾸면. 그래서 이제 엔화에 대한 엔화가 뭐 미증시에 끼치는 영향은 저는 미비하다고 좀 평가를 해요.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이슈가 되긴 했지만 굉장히 단기적인 이슈일 뿐이다. 이 정도 평가를 하고 지금 ECB 관련해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단행을 하죠. 자, ECB는 뭐예요, 여러분들? 예, 유럽인데 ECB는 왜 봐요? 해선시대에서 왜 볼까요? 잠시만, 환율 때문에 보는 거예요, 환율 때문에. 여러분들, 환율 때문에. 자, 근데 제가 간단히 얘기할게요. 지금 달러 차트입니다. ECB 영향 분명히 가겠죠? 자, 달러는 다 의미 없어요. ECB랑 FOMC만 보면 돼요. 근데 두 개 다 금리 인하 한다네. 방향성 동일하죠? 예. 만약에 ECB가 금리 인하 나 안 해! 라고 가능성을 열어버린다면 뭐예요? 예, 어떤 한 방향성을 그리겠죠. 근데 한대요. 예, 여기서 맴도는 거예요. 자, 그럼 원달러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맴돈다 달러. 가능성이 열죠. 원달러 차트 볼게요. 원달러 차트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예, 여기서 맴도는 거예요. 당분간. 달러가 맴도니까. 네.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20이 왜 보냐? 원달러 보려고 보는 거예요. 원달러 보려고. 달러에 대한 어떤 박스피가 열리냐, 어떤 추세가 열리냐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하고 네네. 원달러가 어떻게 될지 대응을 하는 거죠. 지금 앞으로 이제 고환율이 당분간은 유지될 거예요. 막 이게 내려가진 않아요. 지금 기대하시는 분도 있는데 막 이제 1,200원 내려가야지 1,250원 언제 가나. 근데 안 내려가요. 지금 당장은. 여기서 맴돈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왜냐? ECB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기 때문에. 네, 했어요. 네. 오늘. 네. 근데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네, 앞으로도. 음. 그러니까 지금 한순간이 아니라 그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잖아요. 금리 인하 나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 열고 봐. 네. FMC 뭐예요? 열고 봐. 둘 다 똑같네. 같은 트랙을 돌고 있어요. 그럼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변수, 어떤 한 반대 통화에 대한 어떤 추세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가정을 열고 박스피에 도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해하시겠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달러가 박스피 돌면서 원달러도 자연스럽게 1,300원대에서 1,400원대 사이를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연출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ECB 보는 겁니다. 그래서 ECB 환율, 뭐 유로만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뭐 얘기가 굉장히 달라지겠지만은 20일 보는 이유는 달러에 대한 예상을 하기 위해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더블 체크를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네, ECB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달러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ECB가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추후에 따라서 또 달러도 박스권 장세 그리고 또 미국 증시도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매크로 그리고 또 현재 어떤 우리가 대응법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잘 짚어주시는 해왕 마스터님이신데요. 방송 이후에도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마스터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거시 경제를 짚어주셨는데요. 연준의 9월 25bp 인하는 기정사실이며 인하폭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물가보다는 고용률과 실업률에 집중하자라고 하셨고요. 또 미 증시도 짚어주셨는데요. 현재 시황보다는 기술적인 분석이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서 팬데믹 이전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모닉 패턴을 적용한다면 나스닥 기준으로 9,800선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또 나스닥은 2개월에서 3개월간은 17,000에서 2만 포인트 박스권 안에서 단기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라고 하시면서 19,100포인트까지 눌림을 줄 테니 이 자리 이탈 확인 후에 매도로 대응하자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해상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